여러분 반갑습니다. 세계사 13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이 중국사 당의 사회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당나라 사회의 특징은 이 귀족 중심의 이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. 이 앞전 강의에서 이 수나라 시기에 이 과거 제도가 실시되면서 이 귀족 중심의 사회가 서서히 흔들려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아직까지는 이 당나라는 이 귀족 중심의 사회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비록 이 수나라 시기에 과거제가 실시되긴 했지만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. 이 과거제도가 이 정착을 해서 실은 이 제대로 실시되기까지는 이 당 이후에 이 송나라 시기에 가야 된다라고 했고요. 이 그러면서 이 송나라 시기에는 이 지배계층이 이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 당나라는 비록 과거 제도가 실시되긴 했지만 이 정착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고요. 이 당나라 사회는 이 귀족 중심의 사회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당나라 시기의 경제는 이 농업 생산이 증가하면서 이 화북에서 2년 3작이 가능해졌고요. 또한 이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 요즘의 어음에 해당하는 비전이 사용되고 이 상인조합인 행이 출현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당나라의 개방 정책으로 인해서 이 국제무역이 발전하게 되는데요. 이 동서교통로를 통해서 국제무역이 활발히 발달하게 되고요. 그리고 이 항구에는 이 시박사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해서 이 무역을 관리하게 됩니다. 이러한 이 상업과 국제무역의 발달로 인해서 이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은 인구가 이 100만이나 되는 국제도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. 이 당시의 장안은 이 세계적으로도 이 가장 큰 도시였다라고 하고요. 이 세계에 물자와 사람이 모이는 그러한 세계의 중심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화면은 이 당나라 시기의 이 교통로를 나타낸 지도인데요. 이 장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를 잇는 교통로가 발전을 하게 되고요. 이 교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물자 교역이 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됩니다. 또한 이 육상 교통로뿐만 아니라 이 해상을 통해서도 이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당 문화의 특징을 이 귀족적, 국제적 성격의 문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귀족적이라고 하는 건 이 당나라 시기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이 귀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향유하는 문화가 이 당나라의 주류를 형성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. 이 국제적 성격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이 당나라의 개방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이 많은 외국 사람들이 이 당나라로 모여들게 되고요. 그러면서 이 당나라 문화가 굉장히 이 다양한 문화들이 이 혼합되는 이러한 국제적인 성격을 보인다는 것이죠. 이 다음으로 이 종교 부분에서 이 당나라는 굉장히 이 종교 부분에서 이 개방적인 정책을 취했던 것 같고요. 이 당나라 시기에는 이 다양한 종교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. 이 화면은 당나라의 수도였던 도성에 있는 종교 시설을 나타낸 이 화면입니다. 그래서 이 도성 안에 절도 굉장히 많고요. 그 다음에 도관이라고 하는 건 이 도교의 종교 시설이고요. 그 다음에 이 경교라고 하는 사원도 보이고 있네요. 그죠? 그 다음에 이 조로아스터 교의 사원도 있죠.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강제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. 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 다양한 종교를 믿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먼저 이 유학을 살펴보면요. 이 유학은 이 공영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오경정의를 편찬하면서 이 책이 많이 팔려나가게 됩니다. 이 오경이라고 하는 건 이 유교의 이 다섯 경전을 이야기하고요. 이 공영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교의 중요한 경전인 오경의 해석을 이 하나로 통일해서 편찬한 것이 바로 이 오경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. 이 오경정이라고 하는 책이 많이 팔려나갈 수 있었던 건 당시에 이 책이 이 과거 시험에 교재로 쓰이면서이고요.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이 공무원 수험서였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유학의 부분에서는 이 공영달의 오경정이 편찬을 좀 주목할 수 있겠고요.
그리고 이 위진남북조 시기에 발전한 불교는 이 당나라 시기에 더욱 발전을 하게 되고요. 이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가 이 중국화되면서 이 중국의 고유 종파인 이 선종이 발달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현정과 의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인도의 순례를 다녀오기도 합니다. 여러분들 혹시 이 서유기라고 하는 소설 알고 있는가요? 이 서유기의 등장인물을 보면 이 손오공이나 저팔계 그리고 이 삼장법사가 등장을 하게 되죠. 이 삼장법사의 모델이 이 현장이었다라고 하고요. 이 서유기의 내용도 실은 이 현장이 다녀온 이 인도 순례의 에피소드를 이 소재로 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도교도 당나라 황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발전하게 되는데요. 이 당나라 황실은 자신의 황실의 성씨가 이씨인 것을 이 도교의 교조라고 할 수 있는 이 노자의 성씨가 이씨인 것과 연결을 시키게 되고요. 이 자신의 황실의 권위를 높일 목적으로 이 도교를 이 장려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도교는 당나라 시기에 발전하게 되고요. 그리고 예술은 이 귀족 취향의 시가 유행하게 되는데요. 이 이백이나 두부와 같은 인물들이 유명한 인물들이고요. 그 다음에 이 당나라에서 주목할 만한 거는 이 당삼채가 유행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. 그리고 이것이 이 당삼채라고 하는 것인데요. 이 당삼채라고 하는 건 이 당나라의 채색 도자기를 말하고요. 주로 이 당나라 귀족들의 무덤에서 많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. 이 대체로 여러분들 색깔이 어떤 색깔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가요? 주로 이 황색과 녹색, 이 백색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고요. 이 삼색 위주이기 때문에 이 도자기의 명칭을 당삼채라고 부르고요. 여러분들 이 당삼채에 묘사된 인물을 보면요. 이 어떤 사람의 모습인 것 같은가요? 이 중국 사람 같은가요? 이 자세히 보면 이 당삼채에 묘사된 인물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서역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당삼채를 통해서 이 당나라가 굉장히 이 개방적인 사회였고 그 개방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이 국제적인 문화가 보여줬다라고 하는 걸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이 당의 사회와 경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.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